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할게요. 예. 아, 원래 수요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색깔 있는 인터뷰를? 아니죠. 매일 하루에 두 꼭지 이상 하는데요. 예. 막 시작부터 웃으셔. 아니, 저희가 근데 매일 이거 지금 잘 깔아놨네.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었죠. 예. 저희가 오전 7시부터 예. 아침은 7시예요. 그렇지만 뒤에는 끝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방송 시스템도 아마 전 세계에서 전후 7시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뭐 일찍 끝날 때는 9시에 끝날 때도 있고요. 늦게 끝날 때는 오후 2시에 끝날 때도 있고요. 근데 생방으로 이거 접속자 수가 뜨잖아요. 네, 뜨죠. 몇 명이나 들어요? 출근 시간에? 저희가 숫자로 뜨는 거 저희가 지금 4개를 서비스하고 있어요. 유스트림, 유튜브,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그리고 또 하나가 오마이 TV 이렇게 예. 4군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예. 요거를 팟빵에 그대로 올려요? 해서 팟빵에 재방송인 예. 거죠. 팟빵에 올려요. 근데 예. 거기 2개밖에 못 올리잖아요. 팟캐스트. 예. 팟캐스트. 그래서 팟캐스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죠. 매일 해요, 매일. 명태 월, 화, 같네, 수, 명태. 목, 금. 명태, 생태, 뭐 보고 네?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근데 지금 보니까 예. 저희가 인사도 안 드렸는데 사람들이 벌써 다 알아보는 것 같아. 봉도사가 댓글 떴어요? 나타났다. 댓글 아직 안 뜨는데? 뜨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타면서 네. 어우 깜짝이야. 뭐 영화 배우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화면이 굉장히 잘 받으세요, 지금. 아 저게 제 카메라인데.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생방송이. 출근길 막힌 가슴 뻥 뚫어주는 뻥도사. 정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뻥도사. 예. 지금 박정호 씨가 저기 앉아가지고. 길 뚫어 뻥. 야, 뻥도사. 그거 예. 괜찮다. 뻥도도 가끔 치시잖아요. 삶이 뻥이죠 그냥. 삶이 뻥이야. 그럼요. 제가 10마디 하면 11마디가 뻥이에요. 왜 그러냐면 10마디를 다 뻥을 하고 오늘은 진짜 뻥이 아니다. 그것까지 뻥이야.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제가 한 방송에서 네. 오전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중파? 예, 라디오. 네, 라디오. 예, 근데 사장단에서 이제 투자 맞은 게 네. 정봉주 방송하는 걸 듣다가 네. 흥분해갖고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 진짜? 웃다가 앞차를 못 보고 그냥 들이받고 잠 깨는 정도를 뛰어넘고 아침서부터 흥분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러세요? 근데 전에 이제 아나운서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네. 제 목소리를 라디오로 듣고 잠이 확 깨는 목소리다.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저는 제 목소리가 좀 더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라디오나 이런 오디오로 들어보면 그렇게 더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소리 좋으세요. 그 웃음소리 때문에 예. 그 잠이 깨죠. 근데 세게 요즘 잘 안 웃어가지고. 웃어요. 좀 웃을 일이 점잖게. 없잖아. 점잖게? 예. 왜 점잖게 웃으세요? 삶이 점잖잖아요 원래. 아니 이번 총선 4.13 총선 예. 못 나가시잖아요. 혼자 있으면 좀 슬프고 그래서 혼자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슬프다라고 하는 게 좀 슬프겠구나. 피선거권 이제 6년 한 395일쯤 남았어요. 6년 395일. 295일. 6년 395일은 말이 안 돼. 예. 365일이니까. 그렇지. 295일. 295일 안 되고 한 달이 안 지났으니까 360에서 10일 정도 350일쯤 남았어요. 350일. 6년 350일. 6년 350일. 그러니까 이제 7년 박근혜 남았는데 정부가 절대로 사면해 줄 리가 없겠죠.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어요. 어떤 시그널이 총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2012년 총선을 묶어놨고 네. 보통 이제 피선거권이 걸리면은 5년이잖아요. 네. 5년은 뭐냐면 지금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한 번은 건너뛰란 뜻이에요. 5년이면. 근데 이제 저는 10년 아니에요. 네. 10년이면 통상적으로 3번을 건너뛰란 얘기거든요. 네. 근데 한 2번쯤 건너뛰면 사면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법조계의 통설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출마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8월 15일 날 사면 복권 될 것이냐 이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사실 된다고 연락도 받았는데 네. 저는 기대를 좀 안 했어요. 왜요? 그러면 5년 피선거권 박탈당한 거하고 차이가 없어.
묶어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아침부터 왜 이래? 왜 이래? 할렐루야.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네. 아니, 그래서 두 번은 건너뛰어야 될 거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낙선에서 두 번 건너뛰면 잊혀지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강압적인 외적 요소 때문에 두 번 건너뛰어도 잊혀지지가 않고 살짝만 잊혀질 것이다. 아니요, 존재감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전국구 계속 인기가 있고. 예, 전국구가 확 죽었다가. 네, 죽었어요? 죽었다가 한 3개월 전에 죽었다가 한 달 전서부터 또 살아났어요. 아니, 왜 죽었어요, 전국구가? 우리가 여기처럼 동영상을 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언론사 베이스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언론사라고 주장한다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오디오 상태가 안 좋은데 제가 이제 쭉 봤어요. 우리 네.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이 네. 저도 제 걸 안 듣는데 네. 한번 부산에서 광주까지 가면서 그 블루투스로 해갖고 네. 차 안에서 들어봤더니 그렇게 재밌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네. 혼자 크게 틀어놓고 네. 그리고 차 안에서 들으니까 네. 별로 나는 음질이 평상시에 늘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 음질이. 그래요? 괜찮으신데? 그래도 이제 늘 항상 제가 자기 완벽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사람이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또 본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좀 이상해요. 저도 늘 이상해요. 제 전 목소리가. 괜찮아요. 제 목소리 들으면 싹 잠이 와요. 너무 아름다운 천사의 목소리 같아갖고. 근데 진짜 차 안에서 들으니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듣는 사람들의 네. 8, 90% 정도는 출퇴근 시간에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어폰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고 거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오디오의 품질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귀에 꽂고 듣는데 네. 못 듣는 것이 이거를. 그래갖고 실제로 한 2, 3개월, 3, 4개월 전에 비디오로 같이 시작하면서 그때 다운수가 원래 100이라고 하면 40까지 떨어졌어요. 어머. 무척 심각했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근데 요새 전반적으로 팟캐스트가 예. 이제 선거 앞이고 그런데도 이게 뭐 워낙 야권이 막 저렇게 그래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막 많이 듣는 분들이 저희는 다시 확 올라갔어요. 그래요? 다시 올라갔어요. 예, 원래 정도보다는 안 돼도 90, 95. 그런데 이제 저희는 팟캐스트가 이제 보통 정치를 하면 많이 들어서 네. 막 순위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근데 우리 장윤성 기자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순위 신경 쓰지 말라고. 순위 신경 쓰지 마라. 네. 순위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보고 가는 거고 네. 전체 이 큰 틀거리 속에서 좀 가라.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안 듣는 이거 띄우면 안 듣거든요. 뻔히 안 듣는 줄 알아요. 세월호 얘기. 네. 남북 통일 문제 얘기. 네. 좀 시꺼먼 인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원님 얼굴 가린다고 마이크 위치 좀 조정해 달래요. 그래요? 네. 그 비주얼이 이쪽으로 이렇게. 네. 좋아. 비주얼이 훌륭하니까 이렇게. 다시 바뀌었어요. 좀 다시 이렇게. 예. 더 이상해졌어요. 당신 와서 해봐. 그러니까 차라리 박정호 씨가 올라와서 그럼. 우리는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올라와서 바로 좀 해주세요. 자유로운 방송이 아니라 질서 없는 방송이지. 질서가 없는. 괜찮아 해보 와서. 네, 그냥 하세요. 박정호 씨가. 지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아? 씨발 아침부터.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네. 또 이렇게 박정호 씨를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뽀뽀 할까? 가까워졌어요. 아니 우리 정치인들 술 먹으면 기자들하고 폭탄주하고 이렇게 완샷하고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래요? 네. 여성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데 남자 기자들하고 뽀뽀하고 그래요. 술 먹고. 예. 아주 이상한 문화가 있군요. 여하튼. 이게 친근함의 표현인데 좀 더럽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남자들끼리 뽀뽀해봐. 아침부터 왜 그래? 여하튼. 잠이 확 깨지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 지금 2012년 이후부터 열패감에 많이 빠져있던 야권의 지지자들이 뭔가 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막 그랬는데 다시 또 굉장히 막 분열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뭔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외면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거 들어봐야 뭐해 이런 분들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시각 교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자꾸만 야권이 분열됐다고 보는데 저는 걸러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요. 걸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야당과 야당인 척 했던 외양만 야당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털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어제도 이제 제가 광주를 갔다 왔는데 광주에서 분열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한 축이 있고
아 정말 나갈 사람들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 알찍할 때 여론조사하면 네. 호남 정치인들이 더 이상 호남 팔아서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호남에 기대서 실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거의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유사하면서 호남에서 더 민주인 척, 네. 더 야권인 척, 말만. 진보인 척, 그 코스프레 아니에요? 진보 네. 코스프레, 진보 야권 코스프레, 이런 사람들이 털어져 나가서 이번 기회에 좀 걸러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자꾸만 물리적으로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디로 힘을 몰아주자. 그래서 정말 이건 이제 의식적 정치적 단일화라고 하는 거거든. 조금 더 그 세련되게 나가면 철학적 단일화를 하자.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 아닌 사람들은 털어버리고 네. 정말 당선될 사람들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도 야권이 분열됐다 그러지 말고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걸러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제 그제 이제 월요일 날 1월 11일 날 전국구에서 업데이트하고 네. 12일 날도 업데이트하고 이제 그리고 12월 14일도 저희가 예견을 했었어요. 예견. 예, 그러니까 예측을 했죠. 거의 이건 예언 수준이었지 이번에는. 예언.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 교정. 첫 번째가 뭐냐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첫 번째. 예. 이게 목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야마죠. 네. 전문용어로 해야 돼 아침에. 우리 공중파니까 뭐 점잖게 이게 목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야마 핵심 섹시하게 쫙쫙 빠는 거야 이게. 여튼 개헌 저지선. 개헌 저지선이 핵심이에요 이번 총선에. 예. 총선의 개헌 저지선이고 이번에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 저는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기 집권 체제로 간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제 첫 번째 바탕이 뭐냐면 네. 국회에서 근데 전국구 들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싫어갖고 이거 딱 끄지 않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네. 유저가 다를 수도 있어요. 유저가요? 네. 그럴 수 있겠네 진짜. 네, 다를 수 있어. 아니 근데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그런 장윤선 기자의 외모 때문에 보는 게 더 많지 않나?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이제. 아 재미없어. 좀 부끄럽죠? 네, 부끄러워. 얼굴 빨개졌잖아. 근데 얼굴이 좋아졌어요. 네? 좋아지긴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맨날 이러는데 좋아지기 뭘 좋아지? 아 이걸 떡칠해갖고 이게 오늘 화장이 들떴어. 떡칠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네. 국회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둬야 될 게 국회에서 개헌 모임이 있었잖아요. 개헌 모임이 있었죠. 예, 네. 개헌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동상이몽일 수도 있지만 여권의 개헌 모임의 대표는 이재호 의원이고 네. 야권은 우윤근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네.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후자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자. 네. 이런 움직임이 하나 있었고 이번에 탈당해서 이제 안쪽으로 간 의원들 네. 보게 되면 네. 황주홍, 유성엽, 문병호, 김동철 네. 이분들은 그 국회에다가 네. 2014년 11월인가요? 국회에다가 개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줘라. 특위를 만들어라. 네, 그럴 때 야당에서 20몇 명이 서명을 하고 여당에서 10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걸 만들어달라고 할 때 한 30명 정도가 서명을 네, 했는데 네. 이 4명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내각제 개헌, 즉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딱 규정을 하고 갈게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실제 최재천 의원이 탈당할 때 예.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이 소명이라고 정치적 그랬어요. 소명이다. 정치적 소명이다. 임내연 의원도 내각제에 찬성했죠. 그 다음에 김한길 의원은 네. 이미 2017년 5월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는 내각제 개헌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2017년에요? 1997년. 1997년. 1997년 대선 때. 그때 대선 직전에. 예, 그리고 그 박지원 의원이 지금 이제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데 네. 그분도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분은 주장하는 게 조금 독특해요.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게 호남 자민련이에요? 그런 거라고 이제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그럼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가 잘못되고 나쁜 거냐? 내각제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일본식 유형이 있고 독일식 유형이 있는데 네.
일본은 우리가 보수 대연합이고 뭐 자민당인가 여기서 마르고 닳도록 해먹기 위한 구도니까 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이제 독일은 뭐냐면 우리가 주장하는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하면 그렇죠. 이제 이건 복잡하니까 뭐 이렇게 막 용어 같은 거 몰라도 돼요. 내각제 개헌이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때는 네. 조건은 왜 그걸 하자고 하냐면 그거 좋은 거거든요. 40% 지지를 받는 정당은 의석수를 40%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경북을 예를 들면 경북은 야당이 한 20%가 나와요, 그래도. 네. 그리고 그 새누리당이 경북, 경남. 경북이요. 네. 새누리당이 80% 나오고 근데 의석수는 싹쓸이 하잖아요. 그럼요. 부산 같은 경우도 야권이 한 35%나 40%좀 나오는데 그럼요. 의석수 한두 석 갖고 그쪽에서 90% 싹쓸이 해가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표심과 의석수가 일치되지 않으니 네. 이거를 표심과 40% 받는 정당은 40% 가져가라. 이게 이제 독일식 명부 그 정당 명부식 그렇죠. 비례대표고 이렇게 될 때 내각제 개헌이 옳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 그냥 이원 집정부제 하자. 이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선거제도 개편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정의당 계속 저렇게 농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권역별 거죠. 비례대표. 근데 이제 지금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힘들죠.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럼 결국 지역구만 확대하고 지역구 확대하고 이제 비를 줄이는데 줄이고. 문제는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의 목소리가 고개를 드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친박이 다수파가 되면 네. 그걸 밀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홍문정 의원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여러 차례 밝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 권영세 그 당시 상황실장이 컨틴전시 플랜 얘기할 때 그때도 그게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친박이 다수 새누리당 내에서 다수파가 되면 네. 친박에서는 바로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새누리당의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김무성 휘하에 있는 김무성 계보라고 할지라도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반대할 명분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하면 네. 결국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총리가 모든 권한을 거의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총리나 수상이. 예. 자기들이 마르고 닳도록 집권하는데 설사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걸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 새누리당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다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럼 새누리당이 예를 들었고 170, 80석 얻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하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품을 참고 있었죠. 아니요. 200석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새누리당은 그래서? 200석. 아니 새누리당 200석 안 갑니다. 200석 안 가요? 아 절대 안 가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다 200석 예측하던데요. 절대 안 갑니다. 숫자로 확인된다던데. 아 그분들은 간판 내려야 돼요. 그래요? 절대 안 갑니다. 유명 170, 네. 80석 가면 많이 가는 건데 네. 그게 국민들이 한쪽 정당으로 몰아주는 이 심리에 대한 스스로의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또 뭐 기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혼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우주가 도와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네. 이게 일종의 균형 이론이거든요. 균형 이론. 예, 네. 세상의 흐름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확 쏠릴 때 그거를 그건 안 반대적으로 되지. 제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균형은 잡힌다는데 저는 180석을 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새누리당은 180석 이상은 못할 것이다. 가기 힘들다. 200석은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안신당 쪽에 간 사람들이 네. 저는 이미 다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선언하고 그쪽의 입장이 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확실한 정치적 입장은 없거든요. 본인이 그냥 대통령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철학이고 그거 뒤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저기 뭐야 공정 성장론 이런 것도 담론으로 제시하고 그러는데. 담론을 제시하는데 어쨌든 그걸 물어보면 잘 설명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대통령 되는 게 가장 중요해? 위대한 철학이다. 전 좋다고 봐요. 네. 그처럼 강력한 권력 의지가 있는 건 좋은데 그럼 그렇게 강력한 권력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건 좀 미진하다. 이제 뭐 좀 이따 또 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쪽에 간 사람들이 20, 30명, 30, 40명 하게 되면 이분들은 여기서 시각 교정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찬성하고 아까 얘기했던 독일식 정당 명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원 집정부제 찬성해요. 내각제 찬성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새누리당과 결국은 총선 이후에 같은 칼날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분들까지 그러니까 분열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이겁니다. 더민주나 네. 정의당이나 네. 그다음에 정의당은 그 같은 그 계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민주와 정의당은 같은 계열이다. 여기는 계열을 반대 그 이원 집정제 계열을 반대하는 쪽이니까. 네. 여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원하는 그렇죠. 데니까. 그 장기 집권을 막으려고 하니까 네. 지금은 독재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네. 안철수 쪽으로 간 사람은 지금 독재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독재를 회귀하고 있고 유신으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거 아니다가 아니라 말을 안 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을 안 해. 네. 말을 아껴요. 그럼 이거는 대체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내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규정하는 거죠 제가. 이거는 뭐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에요. 네. 전 그렇게 규정합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쪽에 간 사람들은 이미 내용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새누리당하고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네. 아침에 원래 목이 이렇게 잠기는 게 인간의 정상이에요. 그럼요. 이게 목이 안 잠기면 사람이 신인 줄 알아 신. 괜찮아요. 그래서 네. 그 저쪽으로 간 사람들은 총선 이후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은 보수 대연합에 표를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앞두고 그분들을 우리 쪽과 하나 돼서 개헌 저지선에 숫자로 카운팅하면 안 된다. 그럼 정치적 의식적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 표를 어디 쪽으로 몰아줘야 될지. 더 민주나. 네. 그다음에 정의당 쪽으로 제가 이제 이쪽으로 표를 달라고 하면 저는 선거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안 되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개헌을 저지하는 쪽이고 저쪽은 개헌을 찬성하는 쪽이니까 이걸 듣는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이 어느 쪽으로 표를 선사하는 게 맞겠다. 내 표를 던지는 게. 네. 이런 쪽으로 해갖고 의식적으로 해야지 물리적으로 또 다시 임박해갖고 며칠 전에 한 의원이 또 그랬잖아요. 단일화해야 된다. 네. 단일화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틀린데 무슨 단일화입니까? 그래서 이번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총선은 독재를 회귀하고 장기 집권 체제로 가려고 하는 쪽과 그다음에 그 독재를 회귀하는 걸 막고 민주를 다시 세우고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된 그러한 선거제도로 가려고 하는 쪽이 나뉜다. 그럼 어느 쪽으로 표를 던질 것이냐? 이야, 역시 봉도사다라는 그건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설명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또 흩어졌는데 다시 하나 돼갖고 뭘 하자?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함께 해갖고 이번에 무슨 우리 반에 전체 성적을 올리자 이랬어요. 장윤성 기자하고 나하고. 그럼 우리가 평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나는 영어를 강조해야 된다. 근데 장윤성 기자는 무슨 얘기냐? 우리 반 애들은 애들이 수학적으로 생기지 않았냐? 수학을 강조하자. 그럼 우리는 하나 돼서 우리 반의 평균을 올리기 합의하기 힘이 든 거예요. 영어 중심을 할지 수학 중심을 할지 갈리는 거예요. 기본 정책이 틀린 거예요. 이쪽에서는 내각제 개헌 안 된다. 장기 집권 안 된다. 지금은 유신 체제로 복귀다. 지금은 독재 체제로 복귀다. 그래서 이런 쪽과 아니다. 우리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찬성한다. 선언했잖아요, 본인들이. 이미 선언했죠. 그럼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찬성하는 것은 이것은 새누리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비록 새누리당과 다른 당을 하고 있어도 표 계산할 때는 국회에서 300석에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을 빼고 더민주나 정의당을 놓고 혹은 야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을 놓고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100석을 사수해야 된다. 개헌 저지선. 이거는 제 계산 속에서는 안철수 쪽으로 간 쪽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 그럼 난 어느 쪽으로 표 던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렇죠. 난 개인적으로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아가리를 샷다운 하겠다. 샷업 하겠다. 이 정도만 하고 마는 거죠. 나머지는 청취자들께서 판단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시청자나 청취자께서 이제 판단하고. 알아서 판단하시라. 오전에는 청취자고 이제 오후에는 시청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가는 겁니다. 장윤성 기자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그거 무척 좋은 거예요. 그 얘기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정치적 의식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저 오늘 아침에 사실 굉장히 재밌게 쉽게 진짜 정말 청취자들께서 너무 명쾌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정리가 딱 되니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자세. 예. 어떻게 이번 선거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유권자의 자세를 딱 알려주시네요. 낙담할 필요 없고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나면서 누가 진짜 야당을 하고 누가 진짜 민주를 다시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세력은 분명해진다. 그리고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명한 세력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개별 국회의원 선거구를 보면 국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과 그러지 않을 사람을 걸러내는 건데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민주로 갈 거냐 아니면 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국가 앞나라를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도 내가 민주로 세우는 쪽에 표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독재로 회귀하는 쪽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면서 표를 던질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표를 던지는 거지. 아니 우리가 야권이 분열됐으니까 뭐 짜증이 나니까 나 투표하네. 그건 내 앞날에 이런 거예요. 내 몸에 암이 걸렸는데 그 암 치료하기 싫어 짜증나 그냥 포기할래. 그럼 삶을 포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똑같은 거죠. 우리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미혼 여성들이 결혼하는 문제, 미혼 남성들이 결혼하는 문제, 이런 게 총체적으로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를 우호적으로 해결할 사람과 이런 것을 무시하고 0.1%의 재벌 위주의 사회를 끌고 갈 사람과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너무 명확한 거죠. 명확한 거죠. 그럼 내 삶을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해결해 줄 사람은 선택을 해야죠. 그럼 그것은 정치적으로 나왔을 때 이것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가능한 거구나. 그럼 난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그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럼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집단의 계산은 어떻게 하지? 그전에 더민주에 있었다가 나갔기 때문에 저기도 여전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원 집정부자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기다리다 보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지치는 거거든요. 지친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본인들이 최재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나는 내각제를 원한다 이렇게. 그 전에 이게 이렇게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오기 전에 독재로 회귀를 상상도 못할 때는요. 당내에서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얘기도 못했어요. 아예 꺼내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원님이 의원하던 시절에. 그렇죠. 그 18대 때도 18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국민들과 유리된 그러니까 독일식 표심이 그대로 반영된 의석수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자기들끼리 말고 닳도록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거 아닌가? 호남 자민연맹인 게 그거 아니에요. 호남의 근거를 두고 호남에서 계속 국회의원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극명하게 얘기하면 안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원 집정부제 찬성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저쪽에서 합해서 200석 넘어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분들이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데 동조해 준 사람들인데 그럼 장관 두세 석 나눠주는 거예요. 뭐 농림수산부 장관이든 좀 열악한 장관들. 그렇죠. 별로 이렇게 예산 많지 않은 조직 많지 않은 그런 장관 나눠주는 거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분들 삶 속에서 조국과 민족은 세치어로만 나불거리는 거고 국가 민족은 그냥 레토릭만 하는 분들인데 나 국회의원 마르고 닳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장관까지 하면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라고 생각한다고 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잖아요.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검열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럼 방송이 재미없어져. 진짜? 그럼요. 알겠어요. 진짜? 나 진짜 근데 머릿속 나도 보고 really? 자동 번역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근데 김대옥이라는 분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봉주 엉아래. 봉주 엉아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마이뉴스가 케이블 채널까지 입성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 오마이는 못합니다. 그래요? 왜요? really? 오마이는 못해요. 왜요? 누가 해요 그러면? 제가 하죠. 저와 오마이와 그다음에 몇몇 이 대한 언론들이 손잡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오마이 오연호 사장은 이런 꿈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냥 작가로만 인생을 남고 싶어해. 작가? 작가. 오연호 작가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리고 여의도에서 러브콜을 던져서 정치 좀 해라. 그럼 뭐 하고 싶어해 또. 관상을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언론의 그러니까 언론 지형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절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연호 사장 입장에서 오마이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네. 뭐 재정적으로도 안정화돼 있고 이거를 조금 더 그 키우기 위해선 저분에게는 그냥 플러스 알파였는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봉주와 오마이와 이렇게 손잡고 가야 되는데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늘 주장하잖아요. 네. 절실한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다. 오죽하면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해안에 절실고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 그 우주의 진리는 마음 먹으면 우주가 도와준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근데 혼이 비정상인 사람 안 도와줘.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원집정부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국민들이 지금 워낙 뭐 야권 분열을 중심으로 조중동 종편이 세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몰입이 되는 거. 오늘 아침 조간들 대다수가 건노갑 고문 탈당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 조중동이. 이 문제를 즐기는 거 아니냐 어떤 측면에서는 즐기는 거죠. 예, 상당히 그 보수 쪽에서는 사실 이거를 즐기고 있다. 그러면 야권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은 감정 싸움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안철수 지지자, 또 문재인 지지자끼리 나눠가지고 뭐 여러 댓글창 혹은 뭐 SNS 이런 쪽에서 그런 교란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눈앞에 갈라진 거에 자꾸만 시선을 두지 말고 이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선 이후에 도대체 무슨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각교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시각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제 의견을 듣고 생각을 바꾸세요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눈을 들어서 멀리 보면 이렇게 위험한 측면이 있었네라고 하면서 서로 그 시야를 털어가자는 건데 네. 보세요. 장윤선 기자가 그 얘기할 때 저도 정신이 벌쩍 나고 다시 한번 쭉 봤더니 컨틴전스 플랜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 비상 플랜이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플랜 B쯤 될 거예요. 플랜 B. 예, 그러니까 이렇게 쭉 경제를 예측하고 가는데 예측하지 않은 경제적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근데 새누리당은 그 컨틴전스 플랜을 장기 집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용해서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권영세 의원이 처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틴전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1단계가 이거였던 거예요. 2008년도에 집권하고 봤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 이건 뭐지? 배우가 뭐지? 배우가 봤더니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은 왜 저렇게 됐지? 정교조 선생님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한 것을 이 정권에서는 빨갱이라고 봤던 거죠. 종북 좌빨이라고 봤던 거죠. 그럼 전교조를 손봐야 된다. 그래서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는데 5년 동안 시간을 쏟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법의 노조로 밀고 가죠. 만들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교과서 국정화예요. 교과서 국정화. 예. 그럼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틴전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명박 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감정이 골이 깊은지 정치 출입한 기자들은 다 알잖아요. 서로 말도 안 섞는데 이분들이 하나의 공동 목표, 즉 보수 진영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손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어서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교과서 국정화예요. 그럼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상을 통제해서 너희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통일적 관점, 민족적 관점, 국민적 관점, 대중적 관점 이런 것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지시한 대로 따라라.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 넣어주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컨틴전스 플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과서 국정화 다음에 테러 방지법입니다. 테러 방지법. 예. 테러 방지법에다 목을 걸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정부 사이드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IS가 테러 방지법 없는 줄 알면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테러 방지법을 안 만들면 어떠냐. 그 IS는요. 165개 국가의 언어를 쓰는 법률 전문가들 일단 다 IS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나라 법률을 연구해. 그래서 테러 방지법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만 가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IS가 우리나라에 테러 방지법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 다 구속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IS와 내통하는 것으로 지금
이건 이제 미필적 고의라 그러는 미필적 거예요. 고의. 내심의 의사. 예. 법률가 같잖아요. 그러네. 내심의 의사까지도 다 보는 거야. 그건 박근혜 대통령을 IS와 사상적으로 동조한다든지 무슨 정보적으로 내통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구속시켜야 돼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튀세요 얼른. 빨리. 어디로 튀냐? 벙커로 튀세요. 빨리 벙커 주소 얘기해줘 빨리. 벙커 청담동 89-10. 벙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가 테러 방지법이에요.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도감청, 감찰 그렇죠. 이런 것을 국정원이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계좌 추적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유신 독재의 부활이에요. 3단계 전략이 있는 거예요. 3단계 전략.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잖아요. 기승전결. 예. 예? 마지막. 이 지구의 핵심은요. 늘 4축으로 돌아가요. 동서남북, 기승전결. 예. 1, 2, 3, 4. 그래서 2, 4, 6, 8. 그래서 결. 마지막이 자, 공안 체제로 공안 통치까지 복귀가 돼요. 그 목표가 뭐죠? 장기 집권이에요. 장기 집권. 장기 집권은 종신 집권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영구 집권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장기 집권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다. 그게 플랜의 마지막이다. 완성도죠. 완성도구나. 그래서 완성도인데 지금 종편에서 야권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본인들은 몰라도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재미도 있겠지만 이걸 얘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의 야권 분열을 집요하게 얘기하게끔 숨기는 거죠. 자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소설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해요. 대통령에서 퇴임한 사람들 대한민국이 연임만 불가능하게 해놨잖아요. 네. 두 번 할 수 없게 해놨죠. 그렇죠. 대통령을. 네. 그러나 대통령 5년 단임제죠. 5년 단임제.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국회의원 글쎄요.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국회의원 하는 건 좀 근데 모양이 빠지지 않을까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무슨 또 국회의원을 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국회의원 되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되면 네. 국회의원 중에서 수상을 뽑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어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 그만두고 네. 재보궐선거나 이런 거로 해갖고 국회의원이 되면 네. 그럼 국회 내에서 여당 내에서 다수파를 차지하게 되면 그분이 수상이 되는 거예요. 총리? 그러면 총리나 수상. 그러면은 네. 롤 모델 있잖아요. 메르켈 수상이죠. 네. 지금 몇 선째 하고 있어요? 3선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총리나 수상이 내각제 개헌한 다음에 연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이 수상 아니에요. 네. 아베 총리인가요? 총리지. 총리죠. 아베가 총리했다가 그만뒀다 또 총리하잖아요. 그만뒀다 또 총리해. 계속 해도 돼. 천년 만년. 죽을 때까지. 이게 바로 종신형 제도라는 거죠. 종신집권 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 이름 좀 더 정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번 총선은 이원집정부제로 가려고 하는 세력. 네. 즉 유신으로 복귀하고 유신에서 실패했던 네. 유신에서 못한 게 있잖아요. 유신은 사실은 삼선 개헌을 못하게 하니까 삼선 개헌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 그거를 뛰어넘어서 4선 5선까지 아니 3선 개헌까지 했는데 네. 그럼 4선 5선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유신 체제를 만들어서 장기 집권 체제로 가려고 하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79년도에. 그렇죠. 지금은 유신 체제로까지 복귀가 됐어. 교과서 국정화까지 됐어. 그럼 테러 방지법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있지만 그것도 다수당이 되면 20대 총선 시작이 되면 국회가 시작되면서 테러 방지법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럼 국정원이 전권을 쥐고 있어. 완전히 공안 통치가 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이게 내가 그 배신자들이 준동하는 세상이 올 텐데 퇴임하면 그리고 뭐 김무성도 떠나고 김무성이 과연 나를 퇴임 이후에 날 보장해 줄까? 그럼 그냥 내가 계속 하는 게 낫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원집정부제로 가면. 뭐 사실 이것은 예측입니다. 개연성이죠. 그리고 그렇죠. 예측은 내 견해니까. 예, 그리고 개인적 견해니까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가 힘들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1단계 전교조 무력화, 2단계 국정교과서,
3단계 테러 방지법, 예. 그리고 4단계 이원 집정부제로 완성. 개헌. 사실상 보수 정권 10년간의 일종의 그 플랜이네요.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게 컨틴전시 이거죠. 플랜이 이렇게 예.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 때부터 미국산 쇠고기 촛불 반대 시위, 여중생들이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이어지는 어떤 장기 집권의 하나의 예. 플랜으로 예.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연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쪽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개연성이 있는 데다가 이미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새누리당에서도 얘기를 했고 네.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의원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선거구제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 즉 독일식 정당 명부 표심이 40%면 40%의 의석을 가져가는 이게 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이렇게 장기 집권 체제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걸 막을 것이냐, 막아서 민주주의를 세울 것이냐, 네. 아니면 이렇게 보수 대연합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 총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한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원 집정부제로 선언하고 안철수 신당으로 간 사람들이 과연 더 민주하고 분열된 또 다른 야당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라고 하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저쪽 사이드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 것이냐. 그럼 누구를 내 표는 어디로 가야 되지? 네. 이런 건 명확해진다는 거죠. 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부터- 누구 찍어라 하면 저는 선거법 위반이 그거 하면 안 되고 전 더민주 당원도 아니에요. 네. 아, 당원 아니세요? 할 수가 없죠, 당원을. 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싶진 않아. 예, 전국구 회의돼. 아니 그런데 자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좀 들어가는데요. 예. 총선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요. 예. 그렇죠. 4월 13일 날 총선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과 혹은 새누리당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이제 이런 집단이 정치 집단이 있고 더민주 그리고 정의당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사람들이 어떤 데 표심을 선택해서 몰아줘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이고 몫이기도 합니다만 내부를 보면 굉장히 여전히 복잡하고 그리고 내부가 정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0년 동안 이렇게 보수 정권이 이런 계획을 짜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로 옮기고 이런 과정 동안 그럼 야권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도 좀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야권의 정치인들이 이런 것도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지적이죠. 근데 이제 장윤선 기자가 쭉 하는 거 보니까 제품을 벗어나서 방송을 혼자 한 지 1년이 됐는데 진행을 잘 하시네 이제.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무슨 품이야. 네. 전 이미 했어요. 이털남도 하고요. 그전에 다른 것도 많이 했어요. 여튼. 원래 그 변명하는 사람이 구구절절하죠. 질문에 답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향수가 너무 강하고 길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특히 이제 지금 야권에서. 더민주에서. 그러니까 예. 그 10년 동안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 그 포만감에서 벗어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저는 지금 벗어나는 끝자락에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벗어나는 끝자락에 와 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야당 같지도 않은 야당,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되지도 않은 야당.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정권의 향수가 너무 길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뭐 안철수하고 합당하고 그럴 때 다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 국민들에게 감동 없는 그 연대 합당 이런 게 막 난무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탈당을 했는데 또다시 야당이라 그러면서 또 같이 하자 총선 앞두고 이거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죠. 우롱하는 거다. 우롱하는 거죠. 그럼 뭐 하려고 너네 나눠줬었는데 그냥 이기려고 너네가 이겨서 세상이 뭐가 바뀌어졌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데 너는 뭐 비정규직 해결을 했어 아니면 우리 경제 살림살이 뭐 좀 나아지게 했어 아니면 너네가 우리 이렇게 아플 때 같이 고통하는 공감의 능력을 보였어. 이렇게 국민들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는 감동이 없는 야권 총선 앞두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좀 종식시키자. 그리고 야권 지금 더민주에 속해 있는 의원들도 뭐 하나 되고 총선 그 단일 대우로 가자. 뭐로요 뭐. 아니 생각들이 틀린데. 네. 정책과 사상이 틀린데. 아니,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었고
암묵적 내용적 연정을 하기 위해서 옛날 DJP 연합 했었잖아요. 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단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이것은 1당 2당의 관계였었어요. 네. 지금 대등한 관계로 하자.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근데 그럼 왜 헤어졌는데 너네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번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심판을 받고 네. 이제는 우리는 저렇게 위장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정치적 입장은 이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저쪽에서 보수대연합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민주대연합으로 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네. 보수대연합에 맞짱 뜰 수 있는 건 민주대연합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총선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두고 총선에 심판받고 평가받는 것으로 해서 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네. 10년 그 향수에서 벗어나서 네. 8년간의 이런 죽쓰는 세월을 끝내고 이제는 야당이 다시 태어나는 원년을 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만 1년 반 뒤에 있는 대선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거지. 이게 그 기계적 화합, 네. 물리적 화합.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정치적, 의식적, 철학적 단일화를 이뤄내자. 네. 이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 원 사용자는 저가 아니라 이재화예요, 이재화. 이재화 변호사? 이거 듣고 나도 또 자기한테 배워서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 저작권. 정치적으로 실질적, 내용적 단일화하기 위해선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줘야 된다. 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냐? 감정적으로 나는 안철수가 좋으니 아니면 친노가 싫으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민주로 갈 것이냐 독재로 갈 것이냐 갈림길에서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민주나 독재냐 예. 갈림길에서 예. 국민들의 선택이 남아있는 그렇죠. 것이다. 정권 교체가 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종신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택할 것이냐 이런 걸 놓고 선택하게끔 네.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리적이고 기계적이고 하게 되면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좋다. 그럼 이런 예를 들어서 안철수 쪽에 간 분들이 이현집 정부제 내각제 개헌 다 찬성하는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난 반대다. 이현집 정부제 내각제 개헌한 사람도 공천 주지 않겠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를 수하는데 하나 되자. 이건 얘기가 돼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얘기가 되죠. 근데 그런 얘기도 없이 이현집 정부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봉화마을 간 거, 네. 난 그거를 예를 좀 들고 싶어요. 네. 친노 패권주의 하면서 계속 그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잖아요. 네. 친노 패권주의는 친노를 비판한 거예요. 당신들의 정치 행태를 비판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갖고 난 특정 세력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두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해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봉화마을 가면 봉화 막걸리가 유명하죠. 아주 맛있어요. 예. 자, 지금 막걸리 한 잔 드셨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 가운데 예.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예. 단독 기사인데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CBS 노컷 뉴스의 보도인데요. 예. 그 안철수 의원이 예. 국민의당 영입 1호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을 염두에 있다, 접촉하고 있다라는 예. 것을 알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박형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친이죠. 친이계죠. 예. 그리고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이 지향하는 정치 노선 이런 게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맥락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SNS 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제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SNS 상에 보게 되면 안철수의 정치적 입장은 친이, 그 뭐 포스코 시절 얘기를 하면서 네. 친이적 입장이다라고 하는 글이 돌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박형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실용 보수죠. 실용 보수.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것은 이념 보수 쪽에 가깝죠. 이념 보수. 예. 네. 그래서 이념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좀 그 시장 보수요. 시장 보수를 그래서 이제 시장 보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장 보수를 추구했던 분이거든요. 박형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안철수 의원하고 궤가 좀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이제 확인이 안 된 거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논평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죠. 누구하고 함께 할 건지.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서는 그 이현집 정부제나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 털어내고 네. 우리하고 그 원래 더민주하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더민주하고 함께 하는 게 무척 우스워요. 그러면 왜 나갔지? 이것도 설명이 안 되고. 네. 자, 나가고 난 다음에 이현집 정부제 하는 사람들 다 털어내? 그 당에서 털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지금 그 안철수 신당 준비위원
그 모임이 지금 불을 끓잖아요. 네. 거기서는 호남 출신 사람들이 새정치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니 네. 불출마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 측근들의 생각이고 네. 본인들은 그렇게 또 불출마 선언하라고 하면 광주 호남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우리 이러다 보면 뭐 또 탈당할 수도 있다. 네. 우리 공천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건데 그래서 김한길 의원이 그런 공천 받을 수 있는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이게 우당탕탕한데 이제 가면서요. 안신당은 저런 게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게 현실 정치예요. 네. 의원들이 모여갖고 2월 달까지 20명 모여서 국고보조 받고 80억 받고 이런 게 그 좋은 것도 있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분들로 인해서 국고보조를 받으면 그분들에게 총선 때 뭐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분들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천 안 줄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까요? 당신들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을 했는데 네. 내 자산인데 네. 교섭단체 구성하고 나서 네. 국고보조 받고 난 다음에 내 자산인데 알고 보니까 과일을 팔려고 모아놨는데 보니까 다 썩은 사과네? 다 버려? 이제 버려 다. 네. 이러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네. 새정치 한다고 하는 그 길은 맞는데 정치인으로서의 도리, 정치인으로서의 의리, 정치인으로서의 신의 이런 건 또 기스나지 않을까요? 신의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력화가 중심이냐 아니면 새정치가 중심이냐. 네. 근데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정치의 핵심은 신인데 이제까지 안철수 의원이 자기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네.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떠났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거의 다 많이 떠난 게 아니라 사실상 이태규 하나만 남고 다 떠났다고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났다고 예. 봐야 되겠죠. 실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기스가 난 게 이게 좀 많이 이제 손상해 본 게 신의가 없는 거 아니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의원들 했다가 이분들 공천 안 주고 다 털어내면 네. 정말 설마 했는데 정말 그러네. 그러면 총선을 맞이하고 또 이분들이 그럼 그냥 있습니까?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오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아니면 또 이분들이 또 집 사고 그 천신당으로 갈지 또 어떻게 알아요? 천정부의 신당으로. 그러니까 그 당은 가면 갈수록 내후 외환에 시달리면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 내부가. 그 국민의당, 예. 안철수 신당 예. 자체가 굉장히 내후 외환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이 당 자체가 새정치냐 세력화냐 이걸 가지고 내부 교란이 상당히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높다. 이런 그리고 전망을 지금 해주셨어요. 종편에서는요. 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는 호남 안철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론조사를 20회를 하면서 네. 호남에 대한 여론조사 한 서너 번씩 했는데 여전히 호남에서도요. 문재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분당되기 이전에 문재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매 조사할 때마다 55에서 58%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 대중, 호남 지역 대중의 여론조사는 종편이나 보수 언론의 시각 속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인 보고 호남 싶은 여론. 것만 보도를 하는 거죠. 호남에서 안철수가 맹주가 된다 그러면서 호남의 문재인이나 더 민주 쪽으로 가 있는 지지를 깨고 싶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바닥 정서는 이어령 비어령이지만 네. 어느 걸 보는 게 정확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호남 지역의 바닥을 가보면 안철수 지지한다는데 그 분위기 언론에 나온 것과는 좀 다르네. 그다음에 그 호남의 향후회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예. 호남의 향후회 같은 경우에서도 탈당하는 의원들이 와갖고 인사하고 호남의 향후회는 이미 상층 지도부는 민주당을 그 더민주를 탈당해갖고 안철수 신당으로 간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네.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가면은 그 호남 향후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나 그 바닥 사람들은 너네 왜 분열하고 있냐 왜 탈당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인사를 가면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적을.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막상 지금 컨벤션 효과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뜨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우리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 대중의 흐름을 가면서 여론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고 네. 2017년 대선 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2012년?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네, 선거 나왔을 네. 때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여론조사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 최시중인가요? 최시중 예. 방통위원장을 했죠. 방통위원장하고 그 전에 무슨 여론조사 갤럽 기관에 조사. 갤럽 조사인데 갤럽 조사가 여론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비판이 계속 많았죠. 나올 정도로. 그 지금도
종편이나 보수 언론에서 안철수가 호남에서 실질적으로 일당이다. 제일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릴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부가 우당탕탕하면서 공천 문제 갖고 싸우면서 그 얘기가 계속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밖으로. 네.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바닥에 지금은 숨죽이고 있는 네. 안철수 신당 1등이라고 하니까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더민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숨죽여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게 총선 시기가 오면 서서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역대 선거로 보게 되면 선택적 투표를 어느 지역보다 가장 현명하게 하는 지역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또 그분들이 이제 정봉주 얘기를 듣고 전국구 듣고 아 이게 우리가 정치적, 의식적, 철학적 단일화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표를 몰아줄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해서 야 이건 뭐 신빙성은 없지만 저렇게 갖고 총선 이후에 안신당이 새누리당하고 동조해갖고 이원집정부제 개헌하면 어떡하지? 이런 위기감이 조금씩 확장되거나 하게 되면 네. 바닥에 있는 민심이 돌아서면서 더 민주 쪽으로 가 있는 게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는 정치평론가들이 좀 있어요. 네. 꽤 있다고 제가 얘기 못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를 보는 자세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거를 봐야 되겠다 이거는 좀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정의당하고 더민주 간에 아예 합쳐버리면 어떻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각자 떨어져 있으면서 일종의 연합 정치 모델로 후보 단일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일여 다야 시스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와 절대로 연대는 없다라는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뭐 어찌됐든 뭐 그러니까 연대는 없다 맞지 뭐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고대도 없고. 여하튼 그런 입장이 분명하고 강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돌려보면 전국이 5% 이내에서 초박빙 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멸이다. 이렇게 되면 다진다.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후보 단일화를 하든 연합 정치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민주하고 정의당이 새롭게 후보들을 내세워서 더 뭐 이렇게 선전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소선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한 명만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패자부활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구도를 말이죠. 어떤 해안이 있을까요? 봉도사의 분석, 예측. 이거를 그 총선을 이기고 지는 구도로 가면 이제 자꾸만 이게 그 불안해져갖고 이제 스텝이 엉켜버리는데 이런 거죠. 안철수 쪽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이제 또 세 번째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총선 필패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원흉의 정치인으로 지명이 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총선 졌다. 야권이. 그리고 개헌저지선이 자기는 개헌저지선이 야권의 일축이라고 보고 국민들 대다수가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쪽은 저쪽으로 가 있는 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이원집정부자 내각제 개헌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언론 지형이 이렇게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퍼지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SNS 퍼지는 건 또 뭐 우리 내부의 진영 쪽에서만 퍼질 거고. SNS를 넘는 방식으로 확산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 다수는 여전히 안철수를 야권으로 볼 건데. 그런데 야권으로 봐서 수를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석이 안 되는데 그렇게 참패하는 데는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내서 다 참패를 했어? 그럼 이게 안철수 당이 1당이 되고 더민주가 2당이 되면 그 책임이 더민주한테 가죠. 2당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1야당, 2야당이 돼 있으면 야 너네가 나와갖고 술 마셔서 8% 가져가니까 여기서도 지고 저기서도 지고 너네가 여기서 왜 냈어? 어차피 니네 8%밖에 못 얻고 10%밖에 못 얻을 거면 옛날에 진보 정당들이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럴 거면 니네 안 내는 게 맞지 않아? 결국 너네 때문에 개헌전선 무너지고 너네가 독재 체제로 가고 장기집권 체제로 가는데 길 열어줬어? 이렇게 되면 대선에서는
물 건너 간다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전국 정당으로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세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내부에서 선거 연대 전술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름 합리적인 세력들의 주장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민재 그거는 하나의 세력으로 당이 만들어지잖아요. 당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저는 안철수 쪽은 일단 빼놓고 그건 이제 의원들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제가 아까 그쪽하고는 계산하지 맙시다. 네, 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죠. 몰아주지만 몰아주는 와중에서도 이래 갖고도 역부족이게 되면 부분 선거 전술 연대 전술로 가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지역별로요. 예, 지역별로.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이쪽에서는 요구해야죠. 당신들은 이원 집정부대 개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그럼 안철수 의원들은 어떻다고 할지라도 안철수 의원은 그 당의 최대 주주기 때문에 네. 나는 대통령제를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든지 이렇게 할 때 부분 선거연대 전술은 가능할 수 있겠다. 정의당하고는요. 심상정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합정부 구성을 전제로 선거연대 전술을 하자.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한두 석 더 얻기 위해서 연대하고 그런 게 국민들에게 너무나 짜증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과 자기 반성이 있었던 거죠. 네. 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심상정 대표의 그런 주장에. 예, 그리고 그거는 야당의 더민주나 정의당의 공이 다 어울리는 거예요. 두 정당의 특징이 뭐냐면 현장 조직에 근거하지 않은 정당이 됐잖아요. 네.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서민은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그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을 비례대표로 주고 그분들을 장관으로 세우고 네. 노동 조직 출신들을. 근데 이제 지금 그게 거의 더민주도 현장 조직에 기반하지 않은 정당이 돼버렸고 네. 정의당도 현장 조직은 다 빠져나갔잖아요. 통합진보당 그 분당되면서. 그래서 두 당의 성격을 보면 야 우리는 정치적 그 강령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당을 해야 된다는데 두 당을 들여다보면 도찐개찐이에요.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서 있는 기반 자체도 일반 불특정 국민 대중이라고 하는 이 기반 위에 서 있진 우리는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전국 노동자 조직이 지지하는 정당. 이 정당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둘이 서 있는 정치적 물리적 기반도 유사하고 강령도 대체로 유사하고 네. 이런데 뭔가 이렇게 찢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지만 네. 그러나 또 각자의 조직 논리가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아파자 이런 얘기는 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두 분들이 선거 연대 전술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심상정 의원은 이미 연합정부를 염두에 둔 구성하자. 네. 그리고 이거는 궁죽통이라 궁하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 임박에서 이것이 고결될 수 있고 네. 저는 불가피하게 안철수 의원 정당이 국민의당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이 흐름에 같이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점점 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각제 개헌 쪽은 아예 봉쇄를 하면서 내각제 쪽으로 가는 순간요. 우리가 뭐 이렇게 SNS하고 우리 팟캐스트에서만 얘기한다 그러지만 내각제 개헌에 대한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요. 네. 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반발 정서는 무척 커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오마이에서도 글 쓰고 한겨레에서도 사설에 그런 얘기 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내각제 개헌 진짜 가나 보네. 그럼 내각제 개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나간 사람 또 돌아올 수도 있다네. 그럼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찬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또 60, 70%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내각제 그냥 방치해두고 우리 의원들이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주장을 놔뒀다가는 내 대권 가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네. 저는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철수 의원이 특히 안철수 정치를 잘 의원이? 모르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정치를 모르잖아요. 초선이라서. 그러지 않고요. 제가 아까 절실곧 얘기했잖아요. 절실곧. 가장 절실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 20대 초반 때부터 절실하게 정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린 삶이 정치예요. 그냥 네. 정치가 삶이야. DNA 이렇게 딱 보면 정치로 막 튀어나와. 그만큼 우리가는 정치가 바뀌어야지 국민들의 삶이 바뀌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 절실함을 갖고 30년, 40년을 뛰어온 사람들과 내가 대통령이 되지 세상이 바뀌었구나. 누가 더 절실할까요? 전자죠.
전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당 만들어봤더니 국회의원들의 준동하는 모습이 만만치가 않고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내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독재 체제로 회기나 보수 대연합의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저처럼. 절실하게 없거든요. 아, 정봉주 의원처럼 없다. 그렇죠. 저처럼 절실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누가 해주면 타산지석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한 방송을 예. 파일로 만들어서 안철수 의원한테 보내죠. 안철수는 헌정 방송을 하자고요. 안철수 의원 헌정 방송을 한번 예. 할까요? 네. 그럼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으니까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쉬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의 가장 큰 장점, 예. 특징은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그게 왜 그러냐면 복잡한 얘기를 아주 제가 일단 간단하게. 중요한 게 내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정도면 쉬워 일단. 그 내가 하는 지식 수준이 아주 단편적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쉬워. 그러니까 예. 용어도 아주 그냥 쉽게 그럼요, 복잡한 거알 깔끔하죠. 필요 없어 이렇게 예.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독재냐 민주주의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민주를 택할 것입니까? 독재를 택할 것입니까? 다시 민주와 독재로 갈림길에 서 있는 그 나라로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보수 대연합입니까 민주 대연합입니까? 그렇죠.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예.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보수 대연합의 여기서 보수는 월급 받는 보수가 아니라 독재 대연합이다. 독재 대연합. 예. 예. 아침부터 봉주영님 분석에 머리가 마비되고 있어요. 크크크. 그 마비됐다는 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예요? 빨리 답변 주세요.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예. 오 좋다. 봉주영아 신귀 있다. 아 그럼요. 예? 혼이 정상이시죠? 혼이 정상이죠. 아니요. 저는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근데 혼은 비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볼 때는 혼이 비정상이죠. 그렇군요. 그럼 혼이 비정상인 사람을 네. 그 사면복권 안 해주고 막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혼이 그러게. 정상인 사람을 막아놓으면 저놈은 혼이 정상이기 때문에 사면시키면 위험하겠다는데 혼이 비정상인 사람은요 간단하게 해서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푸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러게. I am 미친놈. 그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크레이지 보이. 아니 IMTV 이렇게 하시더니 그렇지. 예? 그 망한 거죠? 있어요? 지금 IMTV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요? 컨틴전시 플랜 얘기 듣고 무서웠어요. 예.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 그 1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지금 8시 8분 다음 예. 저 출연자 와서 기다리고 가요? 계셔가지고 예? 출연자 또 있어? 다음 출연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더 길게를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 끊지 마? 끝내지 말고 예, 끝내지 마. 전국구가 책으로 나왔는데 끝까지 물어주마. 근데 그게 전국구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한 게 아니고 네. 현실에 맞게 아까 컨틴전스 플랜에도 이 책이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물어주마. 그 책도 좀 사고 또 몸짱 헬스 2탄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나만 따라해. 나만 셀프 바디 성형. 나만 따라해. 책도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요. 죽겠어요. 예. 아니 그 꼼꼼한 홍보 예.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가끔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홍보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홍보. 머리털이 다 빠진 최강욱 변호사 아시죠? 네. 머리털이 풍성하게 다 났어. 진짜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제가 풍성교를 오픈했어요. 풍성교 일대 교주. 교주가 누구예요? 아 저요. 의원님이에요? 예, 저요. 의원님도 머리가 없었어요? 엄청 없었죠, 저요. 그래 예. 맞아. 18대 때. 그럼요. 18대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더 젊어지셨어요. 제가 17대 때는 별명이요. 닉네임이 민둥정이야. 민둥정? 예. 헤어가? 예, 민둥. 머리가 민둥산? 민둥산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불신 민둥, 불신 듬성. 불신 듬성. 예, 믿음 풍성 천국.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신나게 정치 분석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아이고 저거 해보나 마나 선거 끝났네라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예. 뭐 이미 진판에 뭐하러 투표를 해서 뭐하냐 투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사실상의 정치 무관심층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렇게 되면 안 상황에서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예. 투표 포기는 예. 미래를 포기하는 자살행위가 그럼요. 같다. 나 정치 이제 이기나 지나가 문제가 아니라 네. 민주로 갈 것이냐 독재로 갈 것이냐. 무척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표를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독재냐 민주냐. 그렇죠. 저희 기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위안부 그 협상 예. 한일 회담 보면서
2015년 캐나다 총리 트루도는 2015년이어서 예. 내각 구성을 남녀 동수로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 그 트루도 총리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걸 반발했어요. 남녀를. 네, 남녀 반발했죠.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2015년이니까. 아니요. 21세기니까. 21세기잖아요. 네, 너무 쉽고 네. 간명하게. 근데 그분이 그러고 보니까 트루도 닮았다. 아니 그분 근데 그분이 네. 대한민국 그 그룹 걸그룹 네. 21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21? 네, 21세기. 네. 여하튼 아, 안 21. 웃겼어. 그거는 좀 안 웃겼어요. 여하튼 웃기라고 하는 거 아니 진지하게 한 건데 왜 웃어 거기서? 진지한 거예요? 네, 그러면 21 한류 스타를 또 광고해 줘야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예. 여하튼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명쾌한 분석을 듣고 구한 말이 아니라 그 벗어나서 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유권자들이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 아니더라도 또 워낙 언론 지형이 이렇게 불균형적 상황이니까 오마이뉴스 또 팟짱 또 전국구 이렇게 예. 다양한 방송들이 서로 콜라보하면서 그럼요. 서로 협력적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사람들이 더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EJ 나갔더니요. 네. 무척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대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월호 문제도 그러잖아요. 그 전범 재판 판결문에 반인륜적 범죄는 시효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누가 갖고 야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잊어 이제. 저 못 잊습니다. 어떻게 잊죠 아버지 돌아가신 걸? 세월호 아이들 다 이제 뭐 진상규명도 되고 다 배보상 끝났어요. 깔끔하게 됐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갖고 이제 잊으세요. 다 끝났어요. 그걸 어떻게 잊죠? 정신대 할머니 그 고통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친척, 우리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분이 당한 고통을 우리 가족, 국민들이 야 이제 끝났어. 돈 뭐 그 10억엔 줬으니까 잊어. 그걸 어떻게 잊죠? 아베가 어제 또 얘기했잖아요. 사과는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 통화로 다 얘기했는데 왜?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요. 독일 수상이 대대로 수상이 될 때마다 가서 전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서 무릎 꿇는 독일 이 사람들은요. 오랑우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오랑우탄? 예. 응. 미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사과하는 거야. 아베 입장에서는. 아베 입장에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그 극우 입장에서는요. 그 독일 사람들이 계속 가서 사죄하는 건 그분들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잊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우리의 범죄 행각을 잊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래서 계속 사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혈육이 죽었는데 혈육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거 아니야. 어렸을 때 내가 뛰어다니다가 무릎 까진 기억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잊죠? 그럼요. 그런 가벼운 고통도. 그래서 이것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시효가 없다라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 당한 고통을 잊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그럼 내 가족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을 가해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나를 만나더라도 늘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미안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회 공동체적 책임으로 인해서 그분이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분은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독일 수상이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독일의 국격은 팍팍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일본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때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립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수준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열한 인식이. 그럼요. 아베의 그 저열한 인식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습니까? 그게 뭐 하는 태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베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는요. 네. 아베를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은 국제사회에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줄 터이니 사과해라. 좀 더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그럼요.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아베를 예?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우리가 옆에서 막 박수 쳐줘. 아베 우등생 그러니까 아베가 막 지랄해대가 나 우등생 싫어. 나 양치야. 아베 양아치 선언. 그럼요. 그런 거죠. 네. 아니 너 훌륭한 사람 만들고 너네 네. 훌륭한 민족을 만들어주려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거부하지? 글쎄요. 참 어제 그 일본 중의원 민주당 중의원 의원의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 보십시오.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 10시 대국민 담화 있는데요. 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일본의 이런 태도, 아베 예. 총리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예. 곧도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곧도 여러분들 주목해서 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베 그 총리가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균형 이론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우주는 천체 물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이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0.00001mm의 오차만 있었어도 빅뱅은 없었고 그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주는 탄생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 히랍 신화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영웅은 반신반인이라 그러거든요. 신이 되고 싶은 인간. 근데 영웅이 언제 몰락하냐면요. 영웅은 누가 공격해서 몰락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히라버로 휴브리스, 에로건스 영어로 자신의 오만으로 몰락하는 겁니다. 오만. 지금 아베 총리가 보여주는 것은 인류 역사상 43억 년 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스러운 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몰락입니다. 오만은 그 자체가 몰락이에요. 그래서 아베의 몰락을 조만간 저는 관심 없어요. 몰락하든가 말든가? 저는 하등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 하등 인간에게 하등 관심이 없어. 알겠습니다. 무려 90분간 함께했습니다. 80분간 함께했네요. 여하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나오셔서 이렇게 붕 뜬 분위기, 찰진 분석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사람이 없어서 생중계를 못한대요. 오마이TV가 인력에 많은 한계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좀 더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10만인 클럽 가입을 해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드릴게요. 빨리 맞춰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무척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은 투표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행사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투표권은 나에게 준 정말 위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걸 놓는 순간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내 삶과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좋다, 새누리당 찍어도 좋다, 해라, 포기하지 말고 이런 게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는 생명권이다. 생명권이죠. 놓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캠페인을 전국구랑 같이 해야 되겠네요. 투표는 생명권이다. 여튼 다음을 예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